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총장 맡고 있는 전민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학 지속가능 대학 혁신 포럼에 저희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단 우리뿐이 아니라 각 모든 사립대학들,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께서 다 자기만의 어떤 자기 환경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대학이 살고 또 지역도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 고심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경남 김해에 위치한 우리 사립대학교 인제대학교가 어떻게 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변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또 지역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대학이 잘 살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찾아본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사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학과 또 우리 지역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제목을 저희가 대학도시 공생 이니셔티브라고 했습니다. 임비오시스. 그래서 우리가 상생을 넘어서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 스태프들이 같이 생각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추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안을 한번 도모해보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다시 한번 그 지역과 그리고 대학의 위기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새 최근에 보면 어떤 강연을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지역이 위기고 또 대학이 위기라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저희는 그 실체를 좀 더 구체화해보자. 과연 진짜 위기냐? 위기 맞습니다만 막연하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남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통계 숫자에 숨어있는 뜻은 진짜 무엇일까? 우리끼리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숨어있는 뜻을 좀 우리가 해석해보자. 그래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보자라는 마음에서 한번 좀 지루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포인트가 안 나가네. 아무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면에서 대학과 혁신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살펴보고 그리고 대학 도시 공생 이니셔티브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랄까요? 새로운 정책이랄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발견했던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글로컬 사업에 제안했던 비전인 도시를 책임지는 대학을 책임지는 도시에 대해서 사례를 조금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저는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가장 극복하는 중요한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이 대학의 위기를 진짜 이해해 주시고 대학 또한 지역의 위기라는 걸 같이 이해하는 지역과 대학이 한 몸이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학의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인제대학교가 위기일까?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 인구가 줄고 도시로 또 청년들이 유출이 되니 위험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지 저게 내 대학이고 내 가족이 있는 내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대학이 우리 대학이라는 것 또 우리 대학에 있는 분들도 내가 은퇴하면 그만이지 여기 지역 떠나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대학과 지역이 한 몸이라는 것. 대학이 죽으면 지역이 죽고 지역이 죽으면 대학이 죽을 수 있다는 한 몸,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좀
막 진지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서두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통계들을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안 돼서 그러는데 2021년에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소멸지역.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을 보시다시피 약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표를 약 8개의 복잡한 통계 지표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이미 보시다시피 그림 보면은 파란색이 대부분이고 대도시, 수도권 주변이 하얀색. 아직은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도시 주변으로만 하얀색이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부산 지역은 약간 파란색이죠. 파란색입니다. 거기 수영구라든가 우리 세 개의 구가 이미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위험한 도시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 이렇게 전국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고 가장 빨리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가 부산이라서 그런지 통계에서도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하얀색은 줄어들고 파란색만 남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도시 저기 서울 쪽만 하얗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2021년도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될 텐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은 청년층의 순이동 현황을 2022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영남권 유출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호남권이 아니라 영남권이 왜 더 클까요? 호남은 이제 빠져나갈 젊은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고 실제로는 이미 호남권은 너무나 많이 빠져나갔고 영남권이 지금 현재 급속히 유출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34만이 급기야 2040년 정도면 16만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지역 대학의 생존율을 비수도권 대학의 생존율을 해보면은 약 2040년 부근 되면은 경남 지역이 저희 대학이 경남에 있으니까 생존할 확률이 21.7%.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남에 약 20개 정도의 4년제와 2년제 대학이 존재하는데 20%면 약 3개에서 4개 살아남을 수 있다. 부산 지역 보면은 30.4%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에 약 22개의 대학이 있으니까 한 뭐 6, 7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상당히 숨어 있는 뜻이 뭐가 있냐면 이것은 전국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방사립대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방대가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냐 봤을 때 방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또 2021년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수도권 대학 충원율이 뭐 80% 정도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비수도권은 약 27%에서 40%다. 비수도권은 10%에서 38%로 궁극적으로는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기사상으로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10월 달에 나온 저거죠. 그래서 뭐 가정을 좀 몇 가지 할 경우 가정 하나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학생들 선호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든가 또는 비수도권 국공립대학은 대부분 다 학생들의 선호에서 채워진다는 이러한 가정을 할 경우에 평균적으로 나중에 2040년경에 비수도권 사립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약 12%, 13%. 통계적으로 12%지 거의 대학이 유지 못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경영장학실에서 우리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고 이제 처음 공개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아쉽게 글로컬 1기에 탈락을 했습니다. 예비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본 선정에 11월 13일 날 작년 실패를 하고 며칠간 잠을 좀 못 잤습니다. 과연 살 수 있을까?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래를 준비를 지켜놓고 저는 2027년 8월까지 임기입니다.
27년 8월까지 준비를 해놓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깊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나와 있는 통계들을 제대로 한번 좀 분석을 하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통계들은 전국 단위 통계가 되겠고, 그야말로 지방사립대에 맞는 통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좀 진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 위에는 그 전국 대학 진학 가능자 수고, 밑에는 지방사립대 지원 가능자 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사립대 정원. 여러분, 지방사립대 정원이 몇 명일까요? 22만 6,5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지방사립대도 제가 보기에는 의대, 약대, 간호대는 채울 겁니다. 아무리 좀비대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의대, 약대, 지방사립 의대, 약대, 간호대 정원의 숫자는 2024년 현재 1,250명입니다. 거긴 다 채울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국립대 정원이 얼마일까요? 약 6만 5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정원은 16만 7천 명입니다. 이런 숫자를 하나하나 다 빼고 그야말로 지방사립대에만 지원 가능한 숫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더니 저기 보시는 2035년, 203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감소해서 2035년 되면 무려 지방사립대 정원이 22만 명인데 불구하고 지원 가능한 숫자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8만 명. 그러면 거의 3분의 2의 지방대는 한 명도 못 채운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위기가 2040년이 문제가 아니라 2033년, 34년, 35년에 다가오고, 저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방사립대에 지원할 수 있는 숫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기 2037년, 8년 되겠습니다. 말이 35년에 8만 2천 명이지 실제로 36년, 37년 가게 되면 5만 명, 3만 명, 5천 명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 지난 11월 달에 이 통계를 스스로 해보고 반드시 일단 글로컬 대학은 두 번째 때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성원 전체에게 알리고 또 이사회에도 알리고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12월 5일 날 저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인제대학교 IU 비전 2033에서 적어도 2033년까지 저 때까지는 우리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즉 10년 계획을 세우자라고 결심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드리고 올해죠. 올해 2024년 신년 교례회 때 그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논리도 필요 없고요. 생존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학이 그리고 혁신할 것이냐? 이미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지난 이사회하고 우리 신년 교류회 때 보였던 건데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혁명에 의해서 기술혁명 때문에 이미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 1997년에 30년 후 대학 캠퍼스는 유물이 될 것이다. 현재의 형태의 대학은 없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과 비용의 문제에 의해서 대학이 바뀔 거라고, 현재의 대학 캠퍼스가 해체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기 피터 드러커의 예측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 소멸 문제와 지방대학, 수도권 집중의 현상,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논의에. 다시 말해서 훨씬 더 빨리 그 문제들이 지방대학의,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해체 문제가 들어올 것이다. 또 한 가지 큰 흐름은 아시다시피 에듀테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 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거는 1년간 하루에 8시간씩 수업을 하고 무려 또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줍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학교 교육은 접어치고 몰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고 있고 거기를 나오게 되면 약 85%가 상당히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글 서티피케이트가 있어서 구글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대학 졸업증보다 훨씬 더 우대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학이 존립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쪽 저쪽에서 인구 측면에서도 또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도 또 아시다시피 이미 대학의 교육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과는 상당히 큰 간극 갭이 존재합니다.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찾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기술혁명,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재의 대학들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온라인만이 답일까요? 오프라인은 필요 없을까요? 지역에 있는 대학에 과연 온라인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오프라인 스킨십이 훨씬 더 지역에는 중요하다. 두 가지 다 가야 된다. 하이텍만 필요할까요? 커뮤니티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학은 우리 지역대학, 여기 뭐 지역대학 써야 되는데 지방대학은 이 두 가지 길을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예를 좀 간단하게 들고 거기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혁신하고 성공 사례로 드는 대학들이 스웨덴의 말메 대학을 들고 미국의 피츠버그를 들고 일본의 아키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들고 또 이따가 보여드릴 여기 프랑스 몽펠리에의 캠퍼스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 말메 케이스는 스웨덴 정부가 쇠락해가는 기계 조선 사람의 그 쇠락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말메라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인위적으로 설립한 케이스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생명공학하고 첨단 바이오, 첨단 컴퓨터 이런 쪽을 인위적으로 키워서 도시를 다시 세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츠버그는 이미 아시다시피 철강도시 아니겠습니까? 철공왕 카네기가 카네기 멜론 대학을 만들고 오랜 동안 성장했던 잘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러스트벨트로 묶이고 힘들어지면서 대학이 먼저 나서서 기존에 있던 대학이죠. 기존에 있던 카네기 멜론 대학, 기존에 있던 피츠버그 대학, 기존에 있던 듀케인 대학 같은 대학들이 뭉쳐서 대학과 도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카네기 멜론 대학은 전 세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는 넘버원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피츠버그 대학은 UPMC라고 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가 엄청나게 큰 고용 7만 명 뭐 되니까요. 미국의 탑5에 들어가는 병원이고 되다 보니까 의생명, 의료,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강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츠버그 도시는 이 피츠버그에 있는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서 엘리게니 컨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엘리게니는 뭐냐면 그 카운티 이름입니다. 엘리게니 카운티. 즉 대학들이 속해 있는 피츠버그의 카운티 이름이 엘리게니인데 그 엘리게니 컨퍼런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학 총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 총장들, 시장, 또 시의회 다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인즈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컨퍼런스를 만들고 우리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러스트벨트의 쇠락한 철강 도시에서 그리고 스모킹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스모크가 심해가지고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서스테이너블한 도시가 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컨퍼런스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피츠버그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탑5, 탑10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바이오가 가장 강한 생명공학이 강한 도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여기에 뭐 구글이니 뭐니 다 들어가 있죠. 발전하게 됐습니다. 즉 대학이 하고 있는 강점, 대학의 강점을 중심으로 도시가 살아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말메하고는 완전히 반대 케이스입니다. 아키타 대학은 어떻게 보면 말메랑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 아키타가 있는 아키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는 위치가 아시다시피 홋카이도 바로 밑에 있는 엄청나게 추운 그런 쪽에 있는 아주 소도시 시골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랑 똑같이
젊은이들이 거의 다 떠나는 그런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여기는 광물이 많이 나는 그런 도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산업, 농업과 광물, 광업을 같이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취지에서 일본 정부에서 추진해서 만든 대학이고 지금은 전원이 다 100%. 다만 여기는 사이즈가 전교생이 800명이고요. 단과대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제단과대학으로 해서 리버럴아츠 단과대학으로 국제 리버럴아츠 단과대학 하나밖에 없는 학년이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대학으로 전원 취업하는 그런 탈바꿈했고 악기타로 많은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좀 케이스가 되겠죠. 프랑스 몽펠리에는 아시다시피 몽펠리에 대학교는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고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 오래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몽펠리에시가 약 27만 명 되고 사이즈 자체는 우리 김해시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학 학생들이 자전거 도로를 저기 정비했다고 써놨는데 실제로 트램이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5개째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캠퍼스가 다 7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다 흩어져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단과대학들이 다 흩어져서 있고 그 도시 전체를 시와 협력해서 트램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트램을 돈을 안 받습니다. 대학생들한테는 공짜. 어디를 이동하든 자유롭게 트램을 타고 이동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해놨고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대학 도시로 변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몽펠리에 대학은 거의 QS 200이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고요. 여기에 또 써놨던 풀발레리 대학도 상당히 좋은 평판이 엄청나게 좋은. 그래서 실제로 학생이 약 7, 8만 명이 돼가지고요. 또 인구 27만 중에서 또 대학에 종사하는 자까지 합치면 거의 상당히 많은 수가 다 대학 관련돼 있고요. 엄청나게 주말 되면 빠져나갔다가 엄청나게 학생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도시가 활성화되는 그리고 취업,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의 정책과 대학의 정책이 거의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뭉쳐져 있는 서로 민글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스타디를 하고 그러면 우리 김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도시가 함께 같이 우리는 공생으로 나중에 표현했습니다만 살아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대학 도시 공생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접근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중심에서 물이 넘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변방에서 물기를 내보자. 즉 중앙정부의 어떤 거라든가 중앙정부의 이런 것들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길을 빨리 내자.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 우리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보자. 모두가 온라인 얘기할 때 우리는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간다. 물론 온라인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스킨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역에 특히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우리 경상도 분들 만나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문자 줘서는 안 됩니다. 만나서 부딪히고 술 한잔도 하고 얘기해야 지역의 유지들, 지역의 어떤 브레인들이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온라인뿐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경계를 우리 부시는 게 우리 교육부에서 가장 얘기한 그 벽을 허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벽을 허무는 것이 서로 허물어야 된다. 나만 허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벽은 나도 허물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도 우리한테 허물어줘야 되고 지자체도 우리한테 허물어줘야 됩니다. 서로 상호 오스모시스하게 상호 침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의 벽을 허문다고 끝나는 일은 절대 아니고 같이 허물자. 뮤추얼 오스모시스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같이 쓰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사립대학입니다. 가장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춘업에서도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사립대학은 비리의 온상이다. 사립대학에 돈을 주면 저거 다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인식을 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자체, 도, 광역지 이런 데 지원을 끌어내려면, 또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려면 우리 대학이 스스로 투명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능하면 확보하자.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자. 방법은 뒤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생을 넘어서 공생관계로, 상생을 상호 잘 되는, 상호 살아가는 거라고 본다면 우리는 공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가 내가 있는데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네가 살면 나도 살지. 네가 한편이 죽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 죽으면 지역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역이 살아야 또 대학도 살고,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사는 것. 아까 말매의 케이스에 보다시피 말매 대학을 만들므로써 지역이 살아나는 것처럼, 또 대학이 지역을 살린 케이스, 피츠버그 케이스처럼 그렇게 공생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상생을 넘어서 공생관계로 가자. 심비오시스로 가자. 또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이것은 뭐 이미 아까 몽펠리에 케이스 보다시피 도시 전체가 캠퍼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게 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 거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반화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 전체를 우리 대학의 교육의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글로컬 대학에 내놓은 것이 올시티 캠퍼스가 됩니다. 그래서 또 최고의 로컬이 최고의 글로벌이입니다. 모두 다 글로컬이 사실은 글로벌 플러스 로컬이라고 얘기하고, 글로벌도 잘해야 되고 로컬도 잘해야 된다고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는 뭐 꼭 궁극적으로는 글로벌하게 되겠지만 최고의 로컬이 최고의 글로벌이 될 수 있다. 마치 피츠버그 케이스도 보면은 피츠버그에 있는 대학들이 잘 되다 보니 피츠버그가 잘 되니까 그 케이스가 전 세계로 퍼지듯이 우리가 로컬에서 최고로 잘하면 그것이 바로 곧 글로벌이다. 뭐 마치 K-팝이 결국은 세계화 되듯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로컬에서 잘하고 로컬을 정말 잘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화 될 수 있다. 최고의 글로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좀 가지고요. 거버넌스는 어떻게 가져올 거냐? 대학과 지방정부 사이에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랑 일해봐서 알지만 뭐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글로컬 하면서 꾸준히 다행히 우리의 동문이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좀 쉬워졌습니다. 우리 의과대학 졸업하신 홍태용 시장께서 김해 시장님이 되시면서 좀 대화하기가 훨씬 편하고 대학을 좀 훨씬 많이 이해해 주시는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서로 대등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과 지방이 둘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지자체도 갖고 있고 대학도 갖고 있다면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공통의 이해구조.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뭐 창업하는 패키지가 있고 우리 대학에서도 창업 패키지가 있고 유사한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중복적으로 하지 말고 시와 대학이 같이 얘기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구조를 만들어서 그 같이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극대화해서 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대학은 아시다시피 유권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정부의 그 중요한 분들 선출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로서의 대학으로도 기능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지역 리더십의 리더십의 연결고리, 즉 네트워킹에 중요한 대학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거버넌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대학은 진짜 어떤 역할을 도시에 해야 되느냐? 단순히 싱크탱크 역할만 해서는 안 되고 두 탱크 역할도 해야 된다. 즉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바로 생각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두 앤 싱크탱크 역할을 대학이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미 다 알지만 모두의 배움터, 즉 우리 글로컬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유치원부터 고령 교육까지
그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드릴 수 있도록 필요에 따른 있도록 우리가 평생교육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모두의 배움터로 대학이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 지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체질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사, 인제대학에 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네.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이 되고 우리 기업에서 뭘 연구하는데 잘 안 되니 인제대학에 가져갔더니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 솔버로서 또 작용을 해야 되고 소비자이자 생산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약 39개의 연구소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만 한 해는 아니고요. 지난 3년간 강소연구업을 특구를 하면서 39개 정도의 연구소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청년 교육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펀 프로바이더, 즉 재미있고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대학이 반드시 기여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도 물론 중요한 포션이라면 문화와 재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 끝나고 재미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리,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전시,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 정말 중요하게 또 공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우리가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또 시민들을 우리 지역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를 우리 대학들은 가져가야 될까요? 저희는 우리 동네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대학은 우리 동네, 우리 대학이야. 내 대학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대학이 좀 축제를 하거나 뭐 운동회 하면 시끄러워서 바로 주민들이 한동안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없는 거죠. 이걸 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뭐가 일이 하는 모양이구나. 아이고 좋겠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우리 동네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리고 한 분야, 한두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희는 바이오를 우리 대학이 어차피 의료, 의생명 쪽으로 강한 대학이니 바이오를 정말 세계적으로 키우자. 그런 한 분야점은 정말 뛰어난 대학이 되고 아이들이 나중에 풍경이 있는 어떤 우리의 도시의 시너리 부분에서 우리 대학이 차지한 김해에서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너리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미지를 좀 주자. 그리고 어려서도 인제대학에 와서 뭐 했던 기억, 중학교 때 인제대학에 와서 영재교육 받았던 기억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스토리와 메모리가 있는 그런 대학이 되고 또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되보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야말로 지역과 함께 공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그 이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우리는 병원이 4개 있거든요. 이런 부분 지역 복지의 기관 위탁을 뭐 한동안 우리 대학 내에서도 돈이 안 되니까 빨리 없애자 했는데 꾸준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 기관 위탁이라든가 우리는 또 스포츠 팀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조종팀이라든가 저기 그 하키팀, 남녀 하키팀 이런 식으로 비인기 스포츠 분야를 좀 몇 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좀 사랑받을 수 있는 스포츠 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해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프로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학팀을 시민들이 응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팀 또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역할 도서관도 저희는 시민들에게 토요일 일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사회 참여와 봉사 우리 구성원들이 이런 걸 참여와 봉사를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도 조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가 우리 대학에 있는 동아리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동아리 또 고등학교 동아리들이 같이 연합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대학과 도시가 공생할 수 있는 밑바닥을 좀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자세히 다 설명드리긴 좀 애매한데요. 이것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략 분야, 사립대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그 PPT 여기는 없는데요.
이거를 좀 넣자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례가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 공공성 같은 경우는 대학 재단에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그 재단의 이사, 개방이사에 시에서 추천하는 분을 넣는다든가 그분이 우리 재단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재단에서도 오케이 했고요.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 제시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행동 강령과 실제, 코드가 되겠죠. 코드와 실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부분도 우리가 대학 지방주 사이에 동등한 파트너십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행동 강령과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나열을 했습니다. 지역 리더십의 연극 고려 역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 건지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산업 분야는 산업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 엘리트 영상 아카데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두뇌 맛 행동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결사 역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요거는 다 우리가 글로컬에 좀 담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건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필요하면 다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해가 우리 인제대학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는 동부경남 하면 바로 우리가 김해, 양산, 밀양을 얘기합니다. 김해가 약 56만이고요. 양산이 한 40만, 밀양이 한 10만에서 동부경남 전체가 약 100만 되는 그러한 큰 거대한 어떻게 보면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약 56만 정도의 준 대도시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김해는 가야 문화가 있는 가야가 있었던 금강가야가 있었던 2000년의 역사 문화 도시로 문화적 저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고분이 동상에 있는 고분이 또 유네스코로 지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이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국립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역의 중심 대학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이 무려 10,000개가 있습니다. 10,000개가 있고 옆에 있는 양산이 약 4,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약 1,000개에서 약 15,000개의 도시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주로 우리 도시에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최대 다문화 도시라는 것은 가장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도시가 경기도 안산이 되겠으면 우리 김해가 약 외국인 노동자가 25,000명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안산 다음으로 두 번째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교육과 외국인들을 우리 인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다행히 우리 동문께서 시장이 메이어가 되셨고요. 우리 현재 강서 연구개발 특구로서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니까 저희가 최우수 연구개발 특구로도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대학교는 저희가 2019년에 제가 총장 소임을 맡게 됐는데 그때 제가 비전으로 내세웠던 것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비전을 지역 속으로 세계 속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인제대학교라고 2019년에 내걸고 총장의 선임이 되자마자 지역연계협력본부를 만들었고 지역연계협력본부를 총장 직속으로 해서 지역과 대학의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공생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산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같이 지자체와 얘기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2023년도에 글로컬 대학이 떴습니다. 저희는 그걸 보자마자 우리가 지난 4년간 해왔던 지역 속으로 세계 속으로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연계협력본부가 해왔던 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글로컬 사업을 준비하고 비전을 바로 도시를 책임지는 대학,
대학을 책임지는 도시로 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안 됐습니다만 2차 연도에 다행히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히 사업이 떠서 1년을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9년부터 약 4, 5년간을 이미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김해 인재 양성재단이라는 공공재단을 만들기로 시와 합의를 하고 김해 인재 양성재단을 현재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재단에는 이게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요. 대학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 등을 같이 어울려서 논의할 수 있는, 그동안에는 사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담당관을 만나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거를 어떤 공동의 장에서 공동의 거버넌스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아까 그 해외의 사례를 보여줬듯이 피츠버그에 있었던 엘리거니 컨퍼런스 같은 그걸 사실은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거니 컨퍼런스, 또 그 뉴욕과 뉴저지주가 지난 100년 동안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허드슨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그때 뉴욕 뉴저지 포트 오소리티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뉴욕 뉴저지 포트 오소리티는 경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권한을 뉴욕주가 줬고 또 뉴저지주도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김해 인재 양성 재단을 만들어서 대학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동 거버넌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대학, 여기에는 우리 가야대, 인제대, 김해대. 김해대는 이제 2년제 대학이고 우리 가야대와 인제대는 이제 4년제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 있는 3개 대학에 다 참석하고 김해 상공회의소, 또 의생명산업진흥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연구원들,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과 같이 인재양성재단을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올시티 거버넌스가 우리가 명명을 했고요. 또 다른 정책을 올시티 캠퍼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전체를 테스트 베드로 하기 위해서 올시티 캠퍼스를 만들고, 여기 올시티 캠퍼스에서는 모든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육의 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자체인 시청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 모든 게 교육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허브 캠퍼스, 거점 캠퍼스, 현장 캠퍼스 해서 3개의 캠퍼스를 구별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교육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유니버시티 Experience, Collaboration and Inquiry Based Learning 해서 경험, 협력, 탐구 베이스의 인제대 고유의 역량 기반 교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설계를 해서 2022년부터 현재 우리 대학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학과로 확대는 못했고 현재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IU 엑셀이라는 교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IU 양을 우리 대학 모델을 하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 협력, 탐구를 통해서 뭘 할 거냐? 결국은 리얼월드 프로그램을 풀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아이들한테 길러줘서 창의 융합적으로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험, 협력, 탐구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교육과정 내에 녹여가지고 이것을 전체 4년 전체의 교육 체계에 녹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현장 캠퍼스에 학생들이, 거점 캠퍼스는 우리 대학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김해에 있는 우리 인제대, 가야대, 김해대 자체가 거점 캠퍼스로서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겠고요. 현장 캠퍼스에서는 그야말로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현장에 회사에 있는 과장님이나 또는 부장님 같은 분들이 전문가로서 우리 겸임 교수로 할 수 있고요. 그분들이 문제, 실제 그 회사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던져주고 리얼월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것을 교수와 학생과 전문가가 같이 풀 수 있는, 이건 이미
그 ICPBL 같은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학 교육과 실제 회사 사이의 교육의 간극을 어떻게 채울 거냐, 우리는 현장 캠퍼스로 채우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거점 캠퍼스와 현장 캠퍼스의 이 활동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학과 도시의 정책 협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머리 벗겨진 분이 우리 기획처장이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저기 시에 있는 우리 윤창호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와 대학이 같이 정책을 협의하고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책 협의를 1박 2일에 거쳐서 긴 장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수시로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상시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우리 김해 씨와 우리 인제대가 글로컬 되고 나서 지난 11월 달에 했던 워크숍입니다. 그 공동 워크숍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시했던 정책들을 시에 반영하고 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글로컬 사업에서 하겠다는 것을 연결시킬 건지를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아주 밸류어블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브 캠퍼스도 같이 시장님과 더불어서 열었고요. 도시 청년을 위한 스테이션 G도 이미 몇 개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캠퍼스에 간판 수여식을 해서 우리 현장 캠퍼스 로고도 그림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로고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각 기업에다가 붙여주고 세레머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예술, 놀이, 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대학이 프로바이드 해야 된다. 지역에다가 좀 더 체계적인 형태로 좀 더 퀄리티 있게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제안했습니다. 저희한테 우리 대학 앞에 있는 도로를 인제 글로컬 대학로로 그 명예 대학로로 만들자 해서 이건 뭐 또 바꾸려면 또 무슨 정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명예 도로로 만들어서 인제 글로컬 대학로로 시에서 먼저 제안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과 증정이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각자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또 대학과 논의해서 그 실정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상생 구조 또는 우리처럼 공생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저희의 케이스가 참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